이 소설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맨 끝에. 날자 날자 날아보자 외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한 일본 평론가가 이 소설의 날자 날자 날아보자를 부분을 자살이라고 평론한 적이 있어요. 자살이라고. 백화점 옥상에서 날자 날자 날아보자 하면서 휙 뛰어내렸다고. 좀 미친 평론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니, 왜 백화점 옥상에 있어, 얘가. 지금 내려왔는데. 자, 여러분들 날개라는 작품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작품으로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다지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주제를 좀 명확하게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제가 나의 정체성 찾기예요. 나의 정체성 찾기가 주제인데 일단 요 공간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볼 필요가 있어. 공간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1930년대 경성이거든요. 경성이면 서울의 강북을 얘기해요. 강북.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한강 북쪽만 수도였어요. 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양. 한양이 한강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수도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60년대 말에 이제 강남 개발을 하게 되면서 서울이 넓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930년대니까 그 당시 서울은 강북이었겠죠. 거기가 이제 경성이라는 곳입니다. 경성. 1930년대 경성의 공간인데 여기를 그냥 경성이라고 봅시다. 경성이라고 그러면 화자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여기가 화자가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화자가 살고 있는 방이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아내 방이야. 아내 방이고 여기가 나의 방이에요. 나의 방.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화자가 지금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방을 거쳐야만 지금 밖에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아내 방은 어떤 공간이냐? 이 현대 문명의 그림자와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가 현대 문명의 빛이 되는 공간이에요. 빛과 어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그냥 자본주의를 연상하면 되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 아내가 사는 공간이 현대 문명의 어두운 공간이고 나는 그 어두운 공간은 안편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자, 이런 공간 구조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전체 줄거리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자, 구조가 육악과 흡사한 33번지 7번째 방에서 나와 아내가 살고 있다. 자, 육악과 흡사하다고 했는데 완전 육악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여기는. 이게 양쪽으로 방이 쫙 늘어선 이미지거든요. 얘가 33번지가. 마치 뭐를 연상시키냐면 우리 백화점에 가면 진열대 있잖아요. 쫙 돼 있는 것처럼. 근데 백화점에선 상품을 파는데 여기서 파는 상품은 특이한 거죠. 여기서 어떤 상품을 팔아요? 육악이니까 성이라는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판다는 것에서 보면 자본주의가 확실한데 성이라는 상품을 판다는 점에서 현대 문명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여기는. 자, 장지문으로 나뉜 윗방에서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롭다 생각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옛날에 수능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 사람한테도. 스스롭다 서로 생각한다는 건 이 스스롭다는 무슨 뜻이냐면 서먹서먹하다 이런 뜻이에요. 서먹서먹하다. 그러면 나의 상태는 뭐라고 보는 거야? 지금 외부와 어떻게 돼? 철저하게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고 단절시킨 경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불 속 사색생활에 빠져 한없이 게으르게 지냅니다. 이런 걸 룸펜이라고 하죠. 룸펜. 반면 아내는 하루에 2번 세수하고 낮이나 밤이나 외출을 합니다. 아내가 없을 때만 아랫방에 가서 화장품 병이나 돋보기, 거울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아내의 체취를 떠올리면서 놉니다. 이 장난과 놀이 있잖아요. 장난과 놀이. 여기서 장난과 놀이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요걸 의미해요. 요것도 옛날에 한번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뭘 의미한다고? 권태.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얘는 되게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권태예요. 이럴 줄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부분의 문장을 읽어보면요. 여기서도 좀 그런데 하나에 심취해서 노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 병이나 돋보기도 너희 종이 태워봤지 어렸을 때. 요거. 그거 하다 질리면 거울 가지고 노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장난감이 떨어졌다 싶으면 아내의 채취를 떠올리면서 혼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 하다 실증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실증나면 이거 하고. 그러니까 화자의 상태는 뭐야? 지금 서울자의 상태는 권태입니다. 권태.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 권태는 사실 이제 이상의 수필 제목이거든요. 이상이 옛날에 1930년대 모던보이였어요. 모던보이. 여기를 주름 잡는 사람이었는데 모던보이. 여기다 다방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시골에 요양을 간 적이 있어. 야,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 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예? 자연. 마이 네처. 이런 거 아니에요. 뭐야? 졸라 심심해. 이거죠. 그죠? 진짜 심심해요. 엄청 심심해요. 진짜 이 권태라는 수필을 읽어보면 계속 심심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심심해 죽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태. 여기를 벗어났을 때 이제 느끼는 감정이죠. 자, 아내에게 내객이 있어. 내객은 손님입니다. 그럴 수 없을 때 의식적으로 우울해하면 아내가 와서 은화를 줍니다. 은화가 뭔지 알죠? 돈입니다. 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돈. 현대 문명, 자본주의를 이해할 때는 사실 돈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죠? 그 돈이 꽤 쌓입니다. 어느 날 우주적 허무감에 이 부분, 은하를 담은 벙어리를 변소에 갖다 버린다. 허허. 그동안 나는 은하를 벙어리 저금통에 모으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 다 모았다! 그러고 변소에 갖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돈의 개념을 알아 몰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디에? 현대문명이든 현대문명의 밝은 부분이든 어두운 부분이든 여기서 철저하게 소외된 인물이에요. 지금. 문명과 자본에 소외된 인물이에요. 철저하게. 그죠? 돈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삽니까? 그죠? 불가능합니다. 이건. 자, 두 번째 에피소드 읽어봅시다. 내객이 있는 날이면 이불 속에서 아내에게 왜 돈이 많은가 등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내객들이 놓고 가는 것임을 알게 돼요. 내객이 아내에게, 아내가 제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 일종의 쾌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동기. 해서 밖에 나갈 생각을 해요. 자, 내가 처음에 이거 주제가 뭐라고 그랬니? 예? 나의 정체성 찾기예요. 나의 정체성 찾기인데 지금 정체성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외출입니다. 밖에 나가야만 이 사람은 정체성을 찾을 수 있거든요. 총 여기선 4번인가 5번의 외출을 해요.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에피소드야. 자, 여기 중요하죠. 왜? 첫 외출이 나오니까. 드디어 처음으로 밖에 나갑니다. 첫 외출. 자, 목적이 뭐였어요? 소비의 쾌감을 연구하고 싶어서. 지적 욕구예요, 사실은. 그죠? 돈을 줬을 때의 쾌감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나가자마자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거리의 경이로운 모습에 전라 피곤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내 안 나가다가 오랜만에 시내 나가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아요? 그쵸? 일단 시각적으로 사실은 시골에서는 아니면 방 안에서는 늘 보던 장소에 보던 물건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 신촌에 가면 연대 앞에 신호등 거기 건너가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앞에 몰려오거든요. 내가 건널 때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보이나? 안 보여요. 그냥 점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냥. 그죠? 아니, 그런 이제 계속 감각이 바뀌잖아요. 시각적으로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청각, 다양한 소리가 들어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각이 엄청 피곤해지죠. 그죠? 얘도 처음에 가서 그걸 느낀 거야. 그걸 느껴가지고 바로 들어왔어요. 귀가했더니 손님이 있어요. 손님이 있을 때 들어오면 아내가 화내거든? 근데 몰라! 그리고 윗방에 누워버렸습니다. 아내와 둘이 소근거리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자, 아내에게 처음에 들었던 감정은 서운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잠을 청해요. 돌아와서 자신을 깨우는 아내의 노기. 손님 있을 때 오면 아내는 화냅니다. 노기 때문에 어린 눈초리에 외출한 것을 후회합니다. 자신의 후회와 사죄를 전하기 위해서 의식 없이 아내의 방으로 가서 돈을 아내 손에 쥐어주고 함께 잠을 잡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드디어 돈을 어떻게 한 거야? 썼어요. 근데 돈을 원래 여기 나가서 쓸 계획이었잖아. 근데 어디서 쓴 거야? 여기서 썼어요. 아내 방에서. 아내 방에서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함께 잠을 자요. 이건 남편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 아내와 함께 자는 거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주고 나서야 아내와 함께 잘 수 있었어요.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이 조금 생긴 겁니다. 이제. 뭐를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약간 회복했어요. 제가 아까 나의 정체성 찾기라고 그랬는데 그 나의 정체성 찾기 중에 처음 시작된 건 뭐야?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이 조금 찾아진 겁니다. 아내에게 돈을 쥐어주고 함께 잔 지난밤의 쾌감과 기쁨으로 또 외출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외출할 목적은 소비의 쾌감을 알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두 번째 외출할 목적은 이제부터 뭡니까? 아내랑 함께 자고 싶어서예요. 그죠? 정상적인 남편이 되고 싶어서. 겨우 자정을 넘겨 귀가에서는 다시 아내에게 돈을 건네고 아내 방에서 잡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출과 두 번째 외출은 전부 소비를 어디서 해? 아내 방에서 해요.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많이 회복됩니다. 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은 좀 더 많이 회복돼요. 자, 그건 좀 이따 봅시다. 다음날 낮잠을 잔 후에 아내가 불러가 보니 밥상에 차려져 있어. 남편 대우를 조금 받는 거죠, 이제. 그죠? 이면에 음부가 있지 않나. 원래 사람은 처음 일을 당하면 의심부터 하죠. 그죠? 불안을 느꼈지만 마음 편히 먹기로 합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앉아 있어도 아무 일 없으니 긴장이 풀어지면서 다시 외출할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요. 이야, 얘들아, 드디어 우리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지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너희 나갈 때 뭐부터 챙겨? 휴대폰 그렇죠. 휴대폰이 제일 먼저 챙기죠. 왜냐면 휴대폰이 있으면 그걸로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빈몸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도 그런 거야 지금.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외출할 생각이 끔찍한 거야. 드디어 우리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문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외출해도 나중에 올 기쁨이 없다는 생각에 돈이 없는 것이 야속하고 슬퍼서 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와서 돈을 주면서 늦게 들어와 늦게 손님 없을 때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외출입니다. 세 번째 외출. 세 번째 외출이 중요한 이유는 드디어 이 사람이 여기에 가서 소비를 합니다. 여기에 가서 소비를 해요. 세 번째 외출에서 경성역 대합실, 서울역 대합실이에요. 티룸에 들어가지고, 티룸, 커피숍입니다. 커피숍. 서글픈 분위기를 즐기며 어렸을 때 동무 이름들을 떠올려요. 자, 서글픈 분위기를 어떻게 한다고? 즐겼대.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는 뭐든지 소비할 수 있는 사회예요. 그죠? 서글픔도 즐기는 사회가 돈을 주고 구매해서 즐기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죠? 이걸 즐겨요. 우리 수준까지는 왔다니까 이제. 어렸을 때 동무 이름들을 떠올립니다. 11시 조금 넘어서 폐점이라 비가 오는 중에 정처 없이 길에 나섰어요. 오한이 심해지자 굳은 날이라 내객이 없으려니 하고 귀가를 결심합니다. 자, 노크를 잊은 탓에 보면 아내가 좀 덜 좋아할 것을 그만 보았습니다. 오한의 의식을 잃어요.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면 아내가 좀 덜 좋아할 것. 요걸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뭐랑 비교해 보냐면 아까 뭐가 있었냐면 아까 아내가 내객이랑 같이 있는 장면을 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서운해하면서 요 한 줄로 표현해요. 서운한 감정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보면 아내가 좀 덜 좋아할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이 내객이랑 같이 있는 장면이에요. 이 안해가 아내입니다. 아내. 전에 출제했을 때 30년대 원문 표기가 많이 나와서 일부러 제가 여기 인용 표시한 거 있잖아요. 인용 표시한 건 원문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아내입니다. 아내. 와이프. 안사람. 알겠죠? 와이프님. 아시죠? 와이프님. 아내가 좀 덜 좋아할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내와 또 내객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아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보는 장면이 아내와 내객이 있는 장면이 점점 강도가 강해진다고 오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장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표현만 점점 달라져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강화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체만체, 남편의 정체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 아내가 좀 덜 좋아할 것. 세 번째는 절대로 봐서는 안 될 것. 이건 남편으로서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강화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체성이 강화되는 부분. 이게 주제가 나의 정체성 찾기니까. 됐죠? 오한의 의식을 읽습니다. 그 다음 이튿날 제법 근심스러운 얼굴에 아내가 약을 줍니다. 여러 날 아른 후에 외출을 하고 싶어지지만 아내가 완료하면 약을 계속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한 달이나 그렇게 보낸 뒤 수영과 머리가 자란 것을 보며 아내 방으로 가서는 겸사겸사 화장품 냄새를 맡아봐요. 몸에 베베 꼬일 것 같은 취치에 아내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봅니다. 아내 이름이 연심이거든요. 연심아 연심아 하고 불러봅니다. 이런저런 장난을 하면서 이렇게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나님께 흡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최면약 아달린갑이 눈에 띄어요. 충격이죠. 여태까지 와이프가 나한테는 아스피린을 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프니까. 근데 보니까 뭐예요? 아달린이었어요. 아스피린이 아니라. 최면약입니다. 최면약. 일부러 와이프는 나를 재운 거죠. 계속 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찾기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 찾기. 그치? 그것이 아내에게 방해가 됐던 거지.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잠재운 겁니다. 지금 아내는. 그동안에 아스피린으로 알고 아달린을 먹어왔다고 판단합니다. 아내의 처사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까무러칠까 조심하며 집을 나서서 산을 찾아 올라갑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해보지만 혼란스럽습니다. 자, 사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회피하고 싶어요.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내 방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만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아달린 6개를 먹고 잠들어 버립니다. 완벽한 현실 도피죠. 그죠? 완벽한 현실 도피.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에피소드. 일주일을 잔 뒤에 다시 생각해 보다가 아내가 근심이 있어 아달린을 먹은 것은 아닌가 돌려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내에게 참 미안하다 싶어서 불이 나게 산을 내려와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실 도피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합리화죠.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자기에게 유리한 스토리를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현실과 직면하게 되면 더 큰 충격에 빠지죠. 자, 그렇다면 아내에게 참 미안하다 싶어서 불이 나게 산을 내려와 집으로 향했는데 오전 8시예요. 마음이 급해서 말없이 문을 열다가 내 눈으로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그만 보아버리고 말게 됩니다.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강화된 상태예요. 지금. 이제 내객이랑 있는 모습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얼떨결에 문을 닫고 현기증을 진절시키려니 매무새를 풀어헤친 아내가 나서면서 멱살을 잡아요. 나둥그레진 나를 덮치며 함부로 물어뜯는데 남자가 나와서 덥석 안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한 장면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온 매무새만 잠깐 고친 다음에 와서 날 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심한 장면은 아니었는데 그걸 갖다가 나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이건 남편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아무 말 없이 다소곳이 안겨 들어가는 아내가 여간 미운 게 아닙니다. 방 안에 아내가 발악하는 소리를 듣다가 남은 돈을 꺼내서 돈 나오면 항상 중요하죠. 어디에나? 문지방 밑에 놓고 줄다름쥐을 쳐서 나옵니다. 자, 돈을 왜 놓고 나왔을까요? 예? 여태까지 나에게 돈은 왜 필요한 거였어? 나는 왜 외출하고 싶어 했어? 커피 마시고 싶어서? 아니에요. 외출을 핑계로 돈을 받아가지고 외출은 핑계고 아내한테 돈을 쓰고 싶어서. 그렇죠? 아내한테 돈을 쓰고 정상적인 남편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돈을 그동안 가지고 싶어 했던 거거든. 근데
지금 현실 도피, 그죠? 그 다음에 합리화, 그 다음에 다시 대면한 현실은, 그죠? 나를 현실에게 직면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죠? 더 이상 나에게 돈은 필요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놓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나의 정체성 찾기는 이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정체성은 지금 여기로 국한됐어요. 아내 방으로. 그렇죠? 아내 방으로 국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따지면 어두운 부분밖에 지금 나의 정체성 찾기가 안 된 거야. 진짜 넓은 세계, 밖으로 나가야죠.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경성역에 달아라 커피를 떠올리나 돈이 없어요. 어딘지도 모르게 쏘다니다가 거의 대낮에 미츠코시 옥상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백화점. 옛날에 1930년대 경성은요. 중심이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의 중심 그러면 어디니? 한강이잖아.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이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옛날엔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려요. 그래서 청계천 북쪽은 종로통입니다. 거긴 주로 조선인들이 많이 살아요. 청계천 남쪽은 명동거리 쪽이거든요. 명동거리 쪽. 그쪽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그래서 백화점도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명동 쪽에 백화점이 하나 큰 게 있었는데 지금의 명동에 가면 신세계 백화점이 있거든요. 딱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일본 백화점 이름이 미츠코시 백화점. 여기는 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곳이죠. 미츠코시 백화점. 그리고 종로 쪽에도 백화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화신상해라고 그래가지고 화신백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설가 고보시일 이런 거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30년대 작품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화신백화점. 저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어쨌거나 이 미츠코시 백화점 옥상에 갔습니다. 여기가 4층이에요. 4층. 당시 요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 지금이야 높은 데 많지만 옛날에 4층 정도면 엄청 높았죠. 저희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여기를 공원같이 꾸며놨대요. 공원같이. 백화점 옥상을 공원같이 꾸며놔가지고 거기 벤치도 갖다 놓고 어항도 갖다 놓고 막 그랬대요. 자, 거기 주저앉아서 살아온 생애를 회고하고 인생에 욕심을 자문해보지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워요. 지금 방황이죠. 내적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금붕어를 보다. 제가 여기 어항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항 속에 금붕어를 본 겁니다. 그러다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회탁의 거리. 지금 백화점 옥상에서 밑에 거리를 내려다본 거예요. 밑에 거리를 내려봤는데 그러면 거리가 한눈에 보이겠죠. 4층 옥상이니까. 요걸 이제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조감이라고 그래요. 조감. 새가 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감. 회탁의 거리를 조감해 봅니다. 내려다본다. 조감해 봅니다. 거리는 무기력과 구속의 느낌을 나에게 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붕어 봤잖아요.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금붕어 지느러미를 먼저 연상합니다. 아주 하늘하는 지느러미. 무기력한 지느러미.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끈적끈적한 줄에 묶여가지고 엉켜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무기력과 구속의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거리를 나서나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잘 읽어야 돼요, 얘들아. 백화점 옥상에서 어떻게 한 거야? 내려온 겁니다, 지금. 이 소설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맨 끝에. 날자 날자 날아보자 외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한 일본 평론가가 이 소설의 날자 날자 날아보자를 부분을 자살이라고 평론한 적이 있어요. 자살이라고. 백화점 옥상에서 날자 날자 날아보자 하면서 휙 뛰어내렸다고. 좀 미친 평론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니 왜 백화점 옥상에 있어 얘가. 지금 내려왔는데. 그죠? 아니 한글을 잘 모르는 일본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한번 거짓말이 시작되잖아요. 그 거짓말이 진실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럴듯한 거짓말이면 자꾸 옮겨붙어요. 그래가지고 그 평론이 마치 진실처럼 돼가지고 제가 날개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 날개 들어봤니? 그러면 주인공 나중에 자살하는 소설이요. 절대 아닙니다. 알겠지? 지금 백화점 옥상에서 내려왔어요. 알겠죠? 알겠죠? 이상한 거짓말 믿지 마세요. 자,
갈 곳이 없습니다. 방황이죠. 아내와의 관계를 규정해보고 그저 끝없이 발을 쩔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아내에게로 발길을 돌려야 할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가긴 싫은 거죠, 지금. 그죠? 집에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이때 정오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정오의 사이렌. 얘들아, 정오의 사이렌. 이건 어떤 기능을 하는 거? 각성 기능이죠. 드디어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깨어나요. 원래 이 정오라는 말에는 깨달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깨달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낮 12시 있잖아요. 정오. 이거는 깨달음의 시간으로 많이 묘사되곤 해요. 이게.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각성을 하게 되는데 거리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현란을 극한 정오. 아까 분위기가 어땠는데? 내가 옥상에서 내려봤을 때 거리의 분위기는 어땠어? 무기력과 구속. 그리고 그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이거였거든? 근데 지금 정오의 사이렌이 울린 이후에 가까이서 보는 거리예요. 멀리서 보는 거리가 아니라. 가까이서 보는 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부글부글 끓고 웅성웅성거리는 현란한 극한 정오예요. 그러니까 각성 이전과 이후에 같은 풍경을 보지만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그죠?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왜 그렇죠? 아시죠? 그죠? 서양의 천사들은 날개가 좀 멋있잖아요. 등에서 나잖아요. 등. 동양은 이게 겨드랑이에서 날개. 지금 그렇죠. 이게. 왠지 아니 폼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리고 위생 관리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네. 네, 가렵대요. 날개가 도단아니라고 그렇다고 하죠.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딕셔너리 30년대 피규어 너무 웃기죠. 딕셔너리 사전입니다. 사전.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던 번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나이 사전에 희망과 야심이라는 말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이제 그게 생긴 거야. 내 사전에. 그죠? 자,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자!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시옷 구나는 꾸나로 읽으시면 됩니다. 30년대 표기라 꾸나. 됐죠? 그러니까 여기 날개의 상징성은 금방 알겠죠? 날개의 상징성은 뭐야? 지식인이 가지는 희망과 야심. 그죠? 여태까지 내가 여기에 갇혀 있을 때는 전혀 갖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죠? 여기 있을 때도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서 뭐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죠? 이 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리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각성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